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8화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에 대하여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황토길이라고 하는 하나원 시인이 지은 자작시 해설집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의 시감상이라고 하는 책인데 박거영 시인이 지은 책입니다.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가락 한마디의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하나원.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 시는 저의 시 목숨과 같은 1947년 겨울의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서울거리에서 내 목숨을 깡통 하나에 매달고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거지짓을 하면서 추운 동장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치의 땅도 다투어가면서 집을 짓고 집이 빽빽히 차 있는 서울의 엄동설 안에 내 몸을 담아둘 방 한 칸도 없이 거리의 꽁꽁 얼어붙은 처마 및 쓰레기통가에서 동사와 대결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밤마다의 죽음의 공포에 눌리어 있는데 굶주림과 헐벗음과 수면 부족 등등의 피곤과 졸음이 엄습하는 낭떠러지에서 잠을 자기만 하면 얼어 죽는다고 다짐을 하였으나 졸음의 유혹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주위가 시끄럽다. 툭툭 내 몸을 발길로 차는 것을 느끼면서 무거운 내 몸뚱아리를 꿈틀거려 본다. 일어나려고 동작을 하나 몸이 무겁고 마치 사후강직된 몸 같다. 여기서 사후강직이란 말은 죽어 굳은 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내밀고 잔 탓인지 손가락이며 손등이 뚱뚱 부어 굴신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굴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시 1연 1행부터 3행을 보겠습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제1연은 너무도 처참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연의 표현으로 수많은 나환자들께서 항해를 받았는데 실제 머리를 긁는 정도로서 나환자의 언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언 손가락은 불언간 상처가 되어 썩어 떨어지는데, 이연에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사람이 사는 서울거리에서 거지가 얼어 죽어도 모른 척하는 사회 도의에 대한 항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분노의 뜻에서 그로데스크하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그로데스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원래 그로테스코란 이탈리어로 보통의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장식하기 위한 색다른 의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나환자에게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박탈하여 놓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뿐 오히려 가혹한 학대를 마구하는 것입니다. 제2연은 이렇게 학대를 받는 썩어진 나환자의 몸뚱아리의 하나가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이라도 나환자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 인간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분신이 아닌가. 하나의 썩어서 떨어져 나간 뼈 한마디, 살 한 점이라도 나환자에게는 여태까지 자기를 인간으로서 행세하게 해준 귀한 분신이기에 손가락 한마디, 살 한 점이라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뼈, 살 한 점에 자기의 피와 영혼이 통해 있는 만큼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싸고 또 붕대에다 더 싸서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어둔 것입니다. 제3연은 나의 몸의 분신의 죽음에 대하여 내 전체가 죽은 뒤에는 몰라도 내 목숨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손가락 한마디라도 남산의 양지터 따뜻한 날 명당자리를 골라서 그의 명복을 위해서 땅속에 깊이 깊이 묻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한 사람들은 자기의 몸 일부분을 수술하면 그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모른 척합니다. 이런 인신에 대한 기계적인 처사의 불만을 느꼈다는 뜻이지요. 나는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한국 문학의 길잡이 하나운 시감상이란 책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되겠는데요. 이 책은 1979년 4월 25일 서린문화에서 발행되었으며 박거영 시인이 지은 책입니다. 박거영 시인이 본 손가락 한마디를 보시겠습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손가락까지도 썩어서 떨어져 나간다. 자기 몸의 일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수모해 가는 것을 우두커니 앉아서 바라만 볼 뿐이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달려있던 하나가 간밤에 일어서 머리를 긁다 보니 땅 위에 떨어지더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맥힌 노릇이냐.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자기의 가엾은 육신의 일부분을 하얀 붕대에 덧싸서 주머니에 간직하는 갸륵한 심정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씨가 따스해지면, 아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식귀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시인은 비참한 자기 정상을 조금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사실 그대로를 소박한 솜씨로 읊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소박한 담담한 고백이 몇백 배나 더 읽는 독자의 가슴을 뼈저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까닭일까? 이 시인의 생활이, 이 시인의 진실이 그대로 힘없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이 시에서 어떤 공허한 시적 용어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직접 이 시인의 심정과 부딪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박거영 시인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자고 나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손끝만 베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비백산하는 것이 현실이며, 당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고 하나훈 시인은 사회의 아웃사이더로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극복하고 문학의 꽃을 활짝 핀 시인의 강인한 정신이 대단한 인간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다음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9화 하나훈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 제목은 벌과 목숨 두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